현대시는 인스타그램이다. 응? 저희 무슨 말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어의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현대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시어가 화자에게 절망적인 과거 또는 현실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현실 혹은 미래 또는 새로운 깨달음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선지가 있어요. 저학년이라면은 아마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험생이고 여태까지 제정신으로 시험을 봐왔다면 이런 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선지를 빠르게 OX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를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읽어야겠죠? 그래야 정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는 인스타그램이다. 응? 저희 무슨 말이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스타에 뭘 올리죠? 사진입니다. 한 장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 장의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인스타에 우리 집 고양이 민수 사진을 올려서 냥스타그램이라고 태그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먹스타그램이라고 올려요. 그런데 이 사진을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올립니까? 아니죠. 민수가 이뻐. 민수가 귀여워. 민수가 바보 같아. 이 음식이 맛있어. 내가 요리를 잘했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태그까지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쳤던 이거 있죠. 여기가 바로 정서입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랑 시인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정서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랑 시인이 정서를 글귀로 표현해서 시라고 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 올려요? 아니죠. 더 이쁘게 필터도 씌워보고 포샵도 해보고 잘라도 보고 그러죠.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허용될 만한 각종 기법을 써서 더 이쁘고 멋있게 자기의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 사진을 누가 올렸어요? 써놓은 글을 보니까 고양이가 귀엽대요. 냥스타그램에 태그까지 해놨어요. 냥스타그램이라고. 주인공이 뭐예요? 고양이의 주인이 그 사진의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그 고양이가 그 사진의 주인공이에요? 그 고양이가 주인공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쁜 고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올린 저는 그걸 보는 남들도 최소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죠? 내 생각, 내 마음을 표현한 그 사진에 남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 음식이 너무 맛있겠다. 이런 댓글이 달리겠죠? 그게 그 사람들이 제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올린 사람이 고양이가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우리 고양이 너무 귀여워. 오진다. 라고 글도 쓰고, 냥스타그램이라고 태그까지 해놨는데, 댓글로, 난 고양이 싫어하는데, 난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서 사진만 봐도 몸이 가렵네. 흐흐. 이딴 댓글을 쓰는 놈들은 사형입니다. 바로 마팔 끊겨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서 시의 정서를 이런 식으로 잘못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되죠. 시인이 어떠한 시를 쓰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에 이유가 있듯이, 그리고 시를 잘 읽으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시를 잘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기초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딱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목에 집중하기, 그리고 화자와 나를 동일시하기. 딱 이것만 지켜주시면 간단한 시는 정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마팔 끊길 일이 없습니다. 시인이랑. 제목은 보통 그 시의 전체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봐요. 고양이가 귀여워서 고양이를 보여주려고 사진을 올리는 건데 단순히 고양이의 배경일 뿐인 마룻바닥 가지고 마룻바닥 스타그램이라고 제목을 짓는 미친놈은 없겠죠. 냥스타그램인 거예요. 시의 제목도 이 냥스타그램 혹은 먹스타그램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소재를 가지고 시인은 귀엽다, 이쁘다 등의 정서를 풀어나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정서에 공감해야 합니다. 아, 정말 너무 귀엽겠구나. 아, 너무 맛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저거 맛없던데. 아, 나는 고양이 알러지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둠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둠이라는 놈이 깜깜하고 막혀 있는 듯한 되게 답답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녀석을 부정적인 놈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이 화자가 노래하는 시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을 묘사하는 단어인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범주를 이야기하는 단어인지를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바로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시를 단순히 신문 기사처럼 읽지 말고 화자의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입하고 제목으로 표현되는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어떻게 시를 이야기해 나가는가를 집중해서 보시면 현대시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현대시를 볼 때 취해야 할 입장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은 현대시 독해에 대해서 딱딱하지 않고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수험생들에게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업 끝. 자, 다 풀어봤죠? 제가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이 고은이라는 시인의 시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 사람의 행적이 조금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어서 선비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인의 시가 출제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언젠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시예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제목이랑 시인이 아니죠. 화자의 정서에 공감을 하면서 읽어볼 텐데 지금부터 눈을 감으세요. 저도 감을게요. 자, 눈을 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서 느껴보세요. 엄청 추운 겨울을 지나서 어느 순간 날이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햇빛이 좀 비치고 있네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길이 하얗게 눈이 쌓인 눈길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내 삶이 정말 달라지겠구나라는 희망적인 감성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느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눈길이 아름답구나. 내가 이 눈길을 보고
느낀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제 눈 떠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역을 구분 지어야겠죠. 잠깐 펜 좀 켜고 할게요. 아, 펜을 킨다고 했는데 펜을 안 켰네. 자, 영역을 구분 지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볼까?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지금, 이제 바라보는 눈길의 영역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눈길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상으로 이 화자는 시간상으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왔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딱 이 시점, 눈길을 본 이 시점이라고 칩시다. 이 눈길을 본 이 시점까지 떠돌아왔는데, 이 눈길이라는 녀석을 보기 전에 과거, 그리고 눈길이라는 녀석을 본 지금, 이제 뭐예요? 현재를 갈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문제는 다 풀렸어요. 혹시 뭐 이게 뭐 어떻게 다 풀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기준으로 이 1번부터 12번까지의 시어를 한번 다시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잘 나뉠걸요? 저는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나눠 놓을 거고 좀 더 깔끔하게 써 놓겠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치지 말고 눈길이 아닌 것, 눈길인 것, 과거와 현재이기도 하죠. 이 녀석들 그대로 다 써볼게요. 이제 바라보느라. 자, 이 1번부터 12번까지 말고 다른 시어도 전부 다 정서 파악해 볼게요. 이제라는 것도 현재죠. 지난 것은 뭐예요? 이제가 아니라 이제의 전이 지난 것이죠. 글씨를 좀 잘 쓰자. 지난 것이죠. 그리고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온 겨울을 떠돌고 왔다는 게 뭐예요? 지난 거죠. 과거에 떠돌았다는 거죠. 온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은 뭐죠? 이제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자 낯선 지역이다. 그럼 눈길 뭐예요? 동그라미였죠? 낯선 지역 뭐죠? 동그라미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여태까지는 이러한 풍경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정서가 여태까지는 없었어. 지금의 이 정서를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풍경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처음이라는 단어 들어가겠죠? 이거 동그라미.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래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현재에 속해 있죠. 묵념의 가장자리. 동그라미입니다.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이래요. 지나온 뭐죠? 과거죠? 어느 나라 뭐죠? 지나온 어느 나라니까 전부 다 X쪽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평화로 덮이는 건 뭐죠? 바로 지금이죠.
바라보노라. 뭘 바라봐요? 언제 바라봐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죠?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그쵸? 동그라미입니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보고 있는 눈 내리는 하늘이죠. 그리고 그 사이로 귀 기울여서 들린 것이 뭐예요? 대지의 고백입니다. 동그라미네요. 그리고 나는 처음도 현재죠. 귀를 가졌노라. 이것에 뭐 깊은 의미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표면적인 정서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자 이거예요.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거죠? 처음으로 귀를 가진 바로 이 처음인 상태인 거죠. 이제 바로 지금의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눈길 그리고 안에서는 어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것도 사실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 외부적으로는 눈길을 보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가짐이 내 마음 속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은 이 느낌을 어둠이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눈길, 어둠 둘 다 동그라미인 겁니다. 그리고 온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뭐예요? 지나온 거죠. 온겨울도 부정이었죠. 온 겨울의 누리. 전에 떠돌다가 이제 와서 낯선 지역을 보고 있는 거죠. 온겨울의 누리 X입니다. 이제와 또 바뀌었네요. 위대한 정막은 뭐죠? 바로 긍정입니다. 위대한 정막입니다. 떠돌다가도 여기다 쓸까요? 위대한 정막 동그라미. 그리고 쌓이는 눈더미 어둠.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온 어둠 역시도 동그라미겠죠. 깔끔하죠?